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병원과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노년성 신경안과 질환 중에서 가장 핫토픽이죠. 사실은 프레스바이오피아 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국 안과학회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에이지즘 in Neuroophthalmology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 노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에서 여러 가지 신경안과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안인데 제가 보면은 실제로 한 45세, 50대이신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선생님 저 노안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가까이 볼 때 눈이 너무 아픕니다. 가까이 볼 때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요. 가까이 볼 때 어지럽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가까이 볼 때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히스토리 테이킹 해보면은 멀리 볼 때는 문제 없는데 주로 모니터나 책을 볼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환자분께 이제 노안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안약에 대해서 비즈라는 약물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필로스타 이런 약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노안 치료제로서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주로 환자분들 단안복시 환자들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안 관련해서 근거리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신 분들에게도 약을 쓰고 있고 굉장히 사실 저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들이 환자분들 때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노안 치료제다 하다 보니까 이걸 넣으면은 노안이 이제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넣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 번 넣으면 효과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10시간에서 어떤 경우 한 짧게 6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근거리가 잘 보이는 거지 그 약물 효과가 떨어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노안 치료제라기보다도 노안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2025년 올랜도에 있을 때 미국 안과학회 갔을 때도 그 비즈가 이렇게 막 정말 부스도 제일 크더라고요. 부스도 제일 커가지고 약을 엄청나게 선전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비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물체가 들어왔을 때 물체는 이 망막에 매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랑 같은 구조인데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라고 접사라고 해서 가까운 걸 찍을 때에는 초점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조리개를 이게 작게 만듭니다. 그럼 초점 심도가 깊어지면서 가까운 피사체가 잘 매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진짜 노안도 이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책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게 바로 노안이죠. 그래서 노안 같은 경우에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렌즈, 이 수정체의 하드니스, 그다음에 수정체가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수정체가 잘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게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실리아리 머슬의 컨트랙션, 실리아리 머슬이 축되면서 렌즈를 이렇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체가 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 수정체가 전반적으로 하드니스가 오고 실리아리 머슬의 컨트랙션이 약해지면서 이게 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 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조절이 필수인데 노안은 이 조절이 안 되는데 그만큼을 우리가 동공을 작게 하면서 초점 심도를 좋게 하면서 가까운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노안 안약의 원리라고 합니다. 노안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나이 들어 오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8세, 10세에서 쭉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노안 증상이 40대 중반에 나타나는 이유가 보통 이제 40대 정도 중반이 되면은 조절력이 3디옵터 이하로 떨어지죠. 우리가 책 볼 때의 거리가 33cm이기 때문에 3디옵터는 있어야지 책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디옵터 이하로 조절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책 보는 거리가 불편해지고 자꾸 이제 멀리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절력은 그 훨씬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지만은 노안을 느끼는 나이는 보통 40대 중반 정도가 보통 시작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이렇게 좁히면은 이 필름 효과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가 좀 더 초점이 잘 맞는 그런 초점 심도가 높아지면서 초점이 좀 더 잘 보이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안 안약은 이러한 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필로칼핀이 우리가 녹내장 약으로도 썼던 것처럼 필로칼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필로칼핀은 동공을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이 실리아리 머슬의 컨트랙처를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로칼핀 2%가 너무 세다 보니까 동공을 강하게 조이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너무 이제 어둡게 보인다. 동공이 작아지니까 어둡게 좀 빛이 덜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동공 근육을 억지로 좁히다 보니까 환자분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뷰티라는 약은 이 농도를 반 정도로 한 1.25%로 줄인 필로칼핀을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근거리 시력이 개선되는 걸 보고서 노안 안약으로 최초로 승인받은 약이 뷰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25%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래도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 약은 0.4%의 더 저농도의 필로칼핀 약이 우리가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비즈라는 약은 아세클리딘이라는 약인데요. 이거는 필로칼핀이 좀 다릅니다. 필로칼핀의 문제는 이 동공도 작게 하지만은 이 실리아리 머슬의 컨트랙처를 유발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원거리식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나는 원거리는 잘 보이고 근거리가 안 보여서 이 근거리를 잘 보이게 하려고 약을 넣은 건데 약을 넣으면서 동공이 수축되면서 근거리 잘 보이는데 동시에 이 조절 기능 같이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멀리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는 잘 보였는데 이 약을 넣어버리니까 멀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도 좀 잘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환자분들이 컴플레인 합니다. 원거리 시력 저하가 나는 싫다. 운전해야 되는데 원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아세클리딘이라는 약은 이런 산모체의 기능을
기능은 최소한 보존하면서 오로지 동공만 수축할 수 있도록 약을 좀 개발한 것, 좀 더 이 퓨필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맞춘 약이 아세클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클린의 장점은 한 번 넣었을 때 더 장시간, 10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면서 동시에 이 원거리 시력 저하는 최소화시키면서 근거리 시력, 동공만 작게 하면서 동공만 최대한 작게 하면서 이제 근거리 시력 확보할 수 있는 약으로 개발된 게 바로 이제 비즈 2024년도에 FDA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들어오려면 시간이 물론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바로 비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공이 작아지기 때문에 약간 밤에는 좀 침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우리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져서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밤에는 이제 야간 시력이 좀 어둡다 그럴 수 있는데 또 오히려 야간에 빛 번짐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 번짐을 호소하는 분들은 어두울 때 운전할 때 수정체가 너무 커지면서 수정체로 들어온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어두울 때 만약에 빛 번짐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비즈 같은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 환자분들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써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필로카피 많이 쓰긴 하는데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좀 늘 때 약간 처음에 넣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눈이 좀,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보면은 대개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서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동공을 작게 하다 보니까 근육을 수축시키다 보니까 가벼운 두통과 눈의 불편감 등이 호소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레티널 디태치먼트인데요. 망막 박리인데요. 이론적으로 동공을 자꾸 수축시키고 또 실리아리 머슬을 자꾸 우리가 억지로 수축시키다 보니까 이 실리아리 머슬 바로 뒤에 있는 유리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 유리체랑 이런 것들이 자꾸 약간 일정 부분은 견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뒤에 있는 망막이 있죠. 망막도 같이 유리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일부 약간 견인되기 때문에 이미 뭐 망막 박리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에 망막 박리로 수술 받았다거나 아니면 망막의 주변에 레티스나 홀이 있어서 망막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망막 박리까지도 위험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망막을 먼저 살펴보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께 잘 말씀드리고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이런 노화 안약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요. 환자에 맞게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 시력이 좋아서 멀리는 문제가 없는데 가까운 것만 좀 불편한 초기 노안 환자들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이미 노안이 많이 진행해서 원시가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양반으로는 동공을 작게 하는 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이제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멀티포컬 IOL을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망막에 이미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단한복시가 있거나 아니면 근거리에 두통이 있거나 야간 빛번짐이 있는 어떤 신경안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약들을 쓸 수 있고요. 특히 3번 신경 마비에서 동공이 커져가지고 환자분들이 눈부심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안약을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신 환자분들께 더 다양한 옵션을 드릴 수 있고요. 더 많은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